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드의 조기 긴축 우려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리처드 버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날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주말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페드가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아무리 못해도 올해 3회에서 4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네요. 자,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76.4%를 반영했다라고 하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4로 3.41% 정도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 시장의 심리가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IMF에서 신흥국, 미국 조기 통화 긴축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국 역시도 금리 인상에 발맞춰 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역시도 생각보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12월 고용 추세 지수는 116.63을 기록했고요. 11월 도매 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4%를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경제 지표 역시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부담을 조금씩 낮춰주는 그런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11일 예정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인준 청문회를 주목하는 시장의 지금 흐름이 있는데요. 인준 청문회가 지난달 의사록 내용을 재차 확인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전엔 비둘기파적인 모습에서 매파적인 성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돌아설 수 있는지 이걸 좀 보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WTI 같은 경우에는 78.23으로요. 0.85% 하락 마감했고 채권은 혼조세, 달러도 혼조세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오미크론 확산에 입원 환자 숫자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던 그 내용과는 조금 상반되죠. 왜냐하면 이제 오미크론이 이 확진율은 조금 이제 이 확산율은 높아지더라도 치명률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가 워낙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입원 환자 숫자도 많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은 오미크론 확산이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을 봐가면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화이자가 오미크론용 백신을 3월까지 준비한다라고 하니까 이 백신 맞을 것 또 하나 생긴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인류는 이러한 사태에 잘 헤쳐나가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키의 중국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HSBC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요 뉴스를 딱 보고서 느낄 수 있는 건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OEM 이쪽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걸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 OEM 쪽에서 나이키랑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면 조금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 외무차관이 우크라 침공 의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과의 이 대립 스탠스를 조금 완화시키려는 모습을 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 미상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는데 요것 역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좀 많이 몰렸나 봐요. 얘네 같은 경우 힘들면 힘들수록 외부 쪽에 이제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하면서 날 좀 봐주세요 막 하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비슷한 결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손을 내밀어 줄지 아니면 중국에서 손을 내밀어 줄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022년 8인치 파운더리 시장이 예약이 마감되었다라고 합니다. 가격 상승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한국 쪽에서 파운더리 쪽을 하는 부품이나 아니면 장비, 소재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역시도 매출은 풀로 찍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물류 로봇을 내년에 대량 상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 필드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진지하게 이 택배사들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택배 기사들의 그 임금을 물류 로봇으로서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유지보수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잠을 안 자도 되잖아요. 물론 쉬어주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보다는 내구성이 더 오래 갈 거란 말이에요. 야간에 뭐 배송을 하는 새벽 배송 이런 것에 대한 그 코스트가 낮춰지는 그런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필드에 깔리게 될지는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국가 간 결제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필두로 디지털 위안화를 조금 출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디지털 달러나 아니면 디지털 위안화, 아니 엔화 뭐 이런 애들 다 이제 출시가 되면은 디지털 원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될 것이니까 아, 요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주택 대출 규제를 낮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지켜주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 헝다를 필두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아지겠죠. 자, 이랬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종목들 보자. 네, 금융주가 저 PBR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런 쪽도 하나씩 엮어서 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은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모레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 CPI와 PPI가 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 나오는 거 보고 일단 시장은 그 다음에 전략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 내용들로 인해서 더욱더 금리 인상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부분을 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해보실 텐데 일단 하나씩 꼽아가면서 한국 BNC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트로키논을 관련해가지고 계속 상승도 하고 하락도 했다가 이제 다시금 올라가는 것 역시도 안트로키논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제 골든바이오텍의 주가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이번에 골든바이오텍이 좀 올라가나 싶더니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딱 시기가 그쵸?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갔는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졌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는데 또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다만 그래도 요거 자체만으로는 조금 악재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여전히 저점 대비로 봤을 때 높은 위치에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값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골든바이오텍은 여전히 높은 위치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안트로피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당연히 매출이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유지가 되겠다 여기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 판권을 갖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런데 이 동권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그래서 동유럽 쪽의 몇몇 지역에 이 판권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나라는 또 아니다란 말이에요. 자, 전 세계적으로 안트로피논올이 팔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치면은 러시아나 이런 지역 역시도 팔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러한 기대감, 이 충분히 한국 BNC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아예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전 부근까지 다시 떨어진다면은 거기서는 다시금 의심을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만 본다면 어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 야, 이거 빠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건 또 없냐? 이걸 또 봐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다시금 이 유상증자 빠그라진 게 이 기재 정정을 하면서 일정이 다시 잡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날짜별로 보았을 때, 자, 보시면 이번에 1월 7일 날 증권 신고서를 다시 제출을 하고 발행가액 날짜가 다시 잡혔잖아요. 보면은 자, 일단 권리락이 1월 25일이고요. 1차 발행가액 확정일이 1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신주 배정일이 26일인 걸 봐서는 자, 날짜별로 딱 훑어봤을 때 마지막 주 요때 모든 게 끝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다면 일정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이전에 어떻게든 개미들 많이 털게 한 다음에 회사가 괜찮다라고 치면은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쯤 이쯤부터 본격적인 약간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저는 그렇게 들어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아무래도 비싼 가격에서 사기 싫다 보니까 개미 털기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이 떨구면서 조금 물량을 매집을 하고 다시금 올릴 때 이 막판 스퍼트를 해가지고 좀 이 권리락, 신주 배정권 이런 걸 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아, 신주 인수권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 저희 한국 BNC에도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이전에 기지정정 하기 전에도 비슷하게 계속 흘러나왔어요, 이런 게. 그 전에 좀 떨어지다가 신주 배정한다라고 하는 그 날짜 좀 다가오니까 또 펌핑 나오고 떨구고 펌핑 나오고 떨구고 펌핑 나오고 그 지금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수급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구고 펌핑하고를 반복했을 때 투신이 이때 은근히 많이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투신이. 그때 사놓은 물량이 아직도 있어요, 이때. 응? 사고팔고를 반복하는데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더 많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기관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 게다가 단기성 성향이 강한 투신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저는 얘네가 유상증자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투신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금융투자나 사모펀드 같은 다른 제3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외국인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웬만하면은 이 61선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여기를 지켜줘야지 이 21선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튕겨서 다시금 자리를 회복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61선 이탈한다고 해서 끝은 아닌 것 같은 게 121선 한번 그어보면 다 위에 있네요. 이건 좀 헷갈린 건데 야 이러면은 저 주봉 보고 월봉 보고 했을 때 여기 부분 23,100원?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 거네요. 요 시기도 되게 절묘한 게 23,100원이 지금 딱 보니까 볼린저 하단이랑 좀 있으면 맞물릴 것 같고 요만큼 떨어졌다가 딛고 반등한다라고 치면은 지지부진한 거를 한 일주일 정도 보여준다라고 쳤을 때 일정상으로 딱 맞는데요. 그 마지막에 개미 턴 다음에 말아 올리는. 자, 그래도 여기서 한번 전략 대응 방법을 정리를 해본다라고 치면은 가장 베스트는 61선 위에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차선은 이 아래쪽에 23,100원 위에 있는 거. 여기는 주봉과 월봉, 그리고 일봉상의 볼린저와 겹쳐지는 위치.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3개 정도가 겹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난 좀 짧게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60 보시면 될 것 같고, 난 좀 길게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든 좀 21선 위까지 올라가 줘야지. 지금 흐름 있잖아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돌아갔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흐름의 이 정배열, 추세를 좀 타고 올라가 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의 하락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요. 골든 바이오텍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은
유상증자 전에 한 번 더 개미 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한 두 번 당해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참 악질이다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을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한국 BNC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라인, 저는 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라인들 이렇게 딱 픽해 갖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으쌰으쌰 하자는 기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멤버십 운영 관련해서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보고 싶다 혹은 종목 산정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소개 영상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